여러분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운변동 중에서 이제 두 가지 남았죠. 축약 현상과 그다음에 첨가 현상. 이렇게 두 가지 운변동 남았는데 그 중에서 축약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약은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음문 두 개가 그지 두 개의 음문이 합쳐져서 그지 두 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어떤 한 개의 음문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두 개의 음문이 합쳐져서 새로운 어떤 하나의 어떤 음문으로 줄어드는 거. 그러면 줄어든 그 음문에는 축약되기 전에 그 각각의 어떤 음문이 갖고 있는 어떤 성질을 다 갖고 있겠죠. 우리 국어에서 축약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센 소리들입니다. 거센 소리를 한자로 이제 격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된소리 되기를 우리 경음하라고 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딱딱한 소리가 되는 거 경음하. 거센 소리는 한자로 이제 격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격음하고 있는데 쉽게 뭐 이런 기역, 디귿, 지읒이의 자음들이 뭐가 히읗을 만나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센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히읗과 결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히읗이 앞부분에 올 수도 있고 밑에처럼 이렇게 히읗이 뒷부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읗과 기역, 디귿, 지읒이 만나서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히읗이 되고, 그지?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티읕, 지읒과 히읗이 만나서 치읓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지? 앞에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있고 뒤에 첫 소리가 히읗이고 와서 이게 합쳐져서 뭐 기역과 히읗이 기역, 디귿하고 히읗이 합쳐져서 티읕, 비읍과 히읗이 합쳐져서 피읕, 지읒과 히읗이 합쳐져서 치읓. 이렇게 소리 나는 현상, 이게 거센 소리들이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선 위에 있는 이 예를 보면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놓고 받침으로 히읗이 왔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떤 음절의 첫 소리가 기역입니다. 그래서 히읗과 기역이 합쳐져서 히읗으로 놓고 이렇게 발음되는 현상. 그 다음에 뭐 아이를 낳지 않겠다 했을 때 그지? not 플러스 g 히읗 받침에 뒤에 지읒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히읗과 지읒이 합쳐져서 낳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안던 겹받침 미음 히읗 중에서 뒤에 히읗이 왔습니다. 그지?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소리가 디귿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안, 턴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밑에 축하 기역이 앞말의 받침으로 왔고 그 다음 첫 음절의 첫 소리가 이제 히읗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져서 축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맏형 중에서 제일 큰 형, 맏형. 자, 앞말의 받침이 디귿이고 뒤에 이어지는 소리가 히읗이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맏형이 되겠죠. 되겠죠. 그 다음에 좁히다. 앞말의 받침이 비읍이 왔고 뒤에 히읗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읍과 히읗이 합쳐져서 좁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어디에 꽂히다 이렇게 이거지. 지읒 받침이 왔습니다. 지읒 받침 뒤에 히읗이 이어졌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져서 꽂히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교과서를 보면 109쪽에 아래쪽에 거센 소리 대기 탐구 문제가 있습니다. 그지? 거기에 가와 나 두 개의 문장이 있고 미출처적인 부분이 있다. 모래톱은 하얗게 빛나고 바다는 파랗다. 자, 하얗게 파랗다. 그 다음에 나의 둘 사이의 거리를 좁히면 더 좋지 않을까요? 좁히면 좋지. 자, 이것들의 발음을 적어 봅시다. 받침으로 히읗이 왔고 뒤에 기역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히읗과 기역이 합쳐져서 하얗게가 되겠죠.
그다음에 파라파 아침 히읗과 그다음에 첫 소리 디귿이 합쳐져서 파라 하가 되겠지. 그다음에 저 피면 비읍이 받침으로 왔고 뒤에 히읗이 왔습니다. 비읍과 히읗이 합쳐져서 저 피면 되겠지. 그다음에 저치 히읗 뒤에 지읒이 왔습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저치 지읒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히읗과 히읗이 합쳐져서 히읗이 되는 경우고, 그지? 요거는 히읗에 디귿이 합쳐져서 히읗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반대로 비읍이 앞에 왔고 뒤에 히읗이 와서 합쳐져서 히읗이 되는 경우, 그지? 그럼 이거는 히읗과 지읒이 합쳐져서 시읒이 되는 경우다. 자, 이해되겠죠? 자, 요게 이제 축약현상, 거센 소리대기입니다. 자, 거센 소리대기는 간단합니다. 잠시 칠판을 정리를 하고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이 첨가 중에서 첨가 현상에 대해서, 그지? 축약현상은 정리가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첨가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갈게요. 자, 다음 첨가 현상을 보시면, 자, 첫 번째 반모음 첨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첨가는 뭐였죠? 어문이 있었는데 원래 없었던 어문이, 그지? 원래는 없었던 어문이 새롭게 생겨나는 현상을 우리가 첨가 현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원래는 없었는데 반모음이 중간에 끼어드는 거, 그걸 갖고 우리가 반모음 첨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에 반모음이 첨가될 수가 있느냐? 자, 동사나 형용사니까 어간이죠, 그지?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그지?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다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뒤에 결합할 때, 그때 그 사이에 이 어간과 어간 어미 사이에 반모음 이가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볼까요? 자, 피다, 꽃이 피다 할 때 피, 어간 피가 모음으로 끝났죠, 그지? 이 모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어미가 어라고 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졌다. 그래서 모음과 모음, 둘 다 모음이 이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어지면서 발음을 해보니까 그냥 반모음이 첨가하지 않고 원래 원음대로 그냥 피여 이렇게 발음을 하긴 합니다. 근데 요 사이에 반모음이 추가돼서 피여로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발음을 둘 다 허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되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간, 돼. 자, 모음이죠. 그지? 어간이 모음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 뒤에 어라고 하는 어미, 그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뒤에 이어졌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발음을 하니까 그냥 반모음 추가하지 않고 원래 원음대로 되어 이렇게 발음을 할 수도 있고, 그지? 반모음을 추가해서 반모음이 첨가돼서 되여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해도 가능하다, 허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 뭐 yes나 아니요, yes나 no라고 하는 어떤 의미의 뭐 이요, 뭐 이요, 그지? 뭐가 아니요 하고 했을 때 이 이요나 아니요 같은 경우에도 이 반모음이 첨가되는 것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가 오, 그 다음에 오. 이요는 원래 뭐 앞부분에 뭐 어간이 아니잖아요, 그지? 어간이 아니지만 이 안에서 이하고 오 사이에서 또 다시 이렇게 모음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렇게 반모음을 집어넣어서 발음을 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요나 이요, 그지?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한다. 그 다음에 아니요도 마찬가지죠. 아니 할 때 모음이 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오가 또 모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아니 오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도 맞고, 그지? 또 반모음을 추가해서 아니요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 가능하다. 이게 이제 첨가 현상 중에서 반모음 첨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니은음 첨가가 있는데 다시 칠판을 좀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첨가 현상 중에서 두 번째 니은음 첨가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음 첨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죠. 추가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조건이 있습니다. 뭐 아무 경우에나 이 니은음이 첨가되는 경우가 아니고 합성어와 파생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니은음이 첨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합성어라고 하는 것은 어근과 어근, 그러니까 두 개의 어근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단어를 합성어라고 얘기하죠. 그럼 파생어는 어근의 접두사나 접미사, 그러니까 접사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단어를 파생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렇게 합성어나 파생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 앞말이 앞에 형태소가 자음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받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이제 형태소가 시작할 때, 그지?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하면서 그 사이에 니은 소리가 더 생기는, 새롭게 생기는 거, 첨가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니은 첨가의 예입니다. 예를 보면은 자, 솜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게 뭐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솜어근입니다. 그지? 그다음에 이불,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이불, 그러니까 이것도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어근이죠. 그지? 그러니까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는 거야. 그러니까 합성어가 되겠죠. 그지? 어근 플러스 어근 합성어. 그러니까 솜과 이불이 합쳐져서 솜이불이 됩니다. 솜이불. 그러니까 합성어가 되죠. 그 합성이 이루어질 때, 자 봅시다. 앞에 받침이 지금 미음이죠. 자음으로 끝났죠. 그지?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에서 솜 뒤에 모음 지금 이가 왔습니다. 그지? 이로 시작하는 형태에서 이불이 지금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데 합쳐서 발음을 해보니까 그 사이에 없던 뭐가 생겼다? 니은 소리가 하나 생기더라. 입니다. 그래서 솜, 이불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고 솜니불 이렇게 니은이 추가돼서 그지? 니은이 첨가돼서 발음이 된다.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눈, 그지? 눈과 그 다음에 요기. 요기라 하는 게 이제 뭐 먹을 음식,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어떤 요깃거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그래서 요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음식이라든가 이렇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어떤 거, 먹거리 이런 것들을 요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눈과 요기가 합쳐져서 눈요기가 된다. 그러니까 뭐 볼거리가 된다 이런 어떤 뜻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눈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어근입니다. 그다음에 먹는 거, 먹을 거, 그러니까 요기, 그지? 이것도 어근이죠. 그러니까 어근과 어근이 합쳐지는 합성어입니다.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 앞에 받침이 니은이 왔죠. 자음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소리가 요죠. 그지? 요는 이중모음이다. 뭐하고 뭐가? 반모음 이와 호가 결합해서 그지? 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모음 이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지? 반모음 이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눈요기가 되면서 그 중간에 뭐가 생긴다? 없었던 니은음이 첨가되더라. 요게 니은 첨가의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어.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니은이나 미음으로, 그지? 그러니까 비음이죠, 그지? 비음.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뒤에 이어질 때 그 소리, 그 사이에 이게 결합하면서 그 사이에 어떤 끼어드는, 그지? 소리가 하나 더 첨가된다. 그걸 우리가 사이소리라고 얘기하죠, 그지? 그러니까 합성이 될 때, 그지? 합성이 이루어질 때 그 사이에 어떤 소리가 끼어드는 것을 우리가 사이소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이소리가 끼어들어서 이 사이소리가 발음이 어떻게? 니은으로 발음된다. 이 얘기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그지? 요런 어떤 조건, 이런 환경이 이제 주어지면은 무조건 니은이 첨가된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어떤 상황, 그러니까 자음으로 끝나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이제 시작하는 어떤 형태소가 이렇게 두 가지가 결합돼서 합성어가 되거나 아니면 파생어가 될 때, 이때는 무조건 니은이 첨가되는, 니은 소리가 이렇게 첨가되는 경우고, 밑에는 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 니은이나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떤 형태소가 둘이 결합한다. 그러면서 결합하면서 그 사이에 어떤 소리가, 그지? 원래는 없었던 소리인데 새로운 어떤 소리가 끼어드는데 그 새롭게 생겨나고 끼어드는 소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이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따가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도 다시 상세하게 얘기할게요. 중간에 끼어드는, 새롭게 끼어드는 소리를 우리가 사이소리라고 얘기하는데 요때 이 사이소리를 어떻게 발음하느냐 하면은 니은으로 발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코가 있죠. 그지? 사람 코. 그 다음에 날. 그러니까 코가 이렇게 똑똑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뭐 칼날처럼 그지? 이렇게 뾰족한 그런 어떤 부분을 이렇게 날이라고 얘기한다. 그지? 그래서 코와 날. 코, 모음으로 끝났지. 그지? 코, 모음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소리의 첫 소리가 니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져서 발음을 하니까 코날이 아니라, 그지? 코날이 아니라 콧날, 뭐 이렇게 됩니다. 그지? 없었던 소리가 새로 생겨났죠. 그 새로 생겨난 어떤 소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이소리.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그 사이에 어떤 없었던 소리, 새로운 소리가 중간에 끼어드는데 그 사이소리의 발음이 뭘로 난다? 니은으로 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사이소리가 중간에 끼어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적어줄 때, 표기를 할 때 어떻게 적어주냐면 시옷으로 표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옷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이시옷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지? 중간에 새롭게 뭔가 끼어들어가는 어떤 소리, 사이소리인데 그 사이소리를 표기하기 위해서 시옷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잇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이와 몸을 뜻하는 거지 두 개가 합쳐져서 잇몸이 되죠. 그래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소리가 미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결합을 해서 발음을 하니까 이 사이에 어떤 사이 소리가 끼어 들어갔는데 이 사이 소리의 발음이 뭘로 난다? 니은으로 소리가 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발음 어떤 니은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와 몸이 결합하면서 중간에 어떤 사이 소리가 끼어들었다는 것을 첨가됐다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밑에 받침을 시옷으로 적고 이 시옷을 뭐라고 얘기한다? 사이시옷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시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어의 원래 의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 두 개의 단어가 형태소가 결합하면서 합성이 이루어지면서 그 사이에 어떤 소리가 없었던 소리가 새로 생겨났는데 그 소리를 우리가 사이소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첨가된 소리를 우리가 표기상으로 그지 표기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옷을 적어주는 겁니다. 이게 시옷이 아니고 디귿이 될 수도 있죠. 디귿으로 표기하자.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이제 디귿으로 적자라고 약속을 했으면 아마 디귿으로 적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이소리를 어떻게 시옷으로 이렇게 적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옷으로 적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이시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발음 이 사이소리를 갖다 표기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지 어떤 우리가 그냥 시옷 받침 자체가 있는 것이 있죠. 옷. 그지? 뭐 옷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단어 밑에 적혀 있는 이 시옷하고, 그지? 옷 밑에 붙어 있는 이 받침의 어떤 시옷하고, 요 콧날의 받침에 있던 이 시옷은 같은 성질의 시옷이 아닙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이소리가 아니야.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코와 날이 합쳐서 발음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소리가 더 생겼는데, 그지? 새롭게 생겼는데, 그 새롭게 생겨나는 어떤 소리를 갖다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옷을 적어주는 거기 때문에 원래부터 받침으로 세웠던 이 시옷과 사이 시옷은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니은음 첨가라든가 두 가지가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해가지고 이게 중간에 끼어들어왔던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사이소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니은음 첨가하고 사이소리 현상하고 서로 두 가지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개의 형태소가 이렇게 결합을 할 때 그 사이에 원래 없었던 소리인데 새롭게 끼어들어왔던 소리를 우리가 사이소리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사이소리가 일어나는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은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면은 합성 명사가 만들어질 때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니은음 첨가 같은 경우에는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도 이 니은음이 첨가될 수 있고 파생어가 만들어질 때도 니은음이 첨가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에 모두 다 니은음 첨가가 가능하지만
사이소리 현상은 합성 명사가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어근하고 어근이, 그지? 합성은 어근 플러스 어근이니까 두 개의 어근이 합쳐져서 하나의 뭐 새로운 어떤 명사가 만들어지는 경우, 요때만 한정됩니다. 합성 명사가 만들어지는 경우에 세 가지 내용이 있죠. 첫 번째, 앞말이 뭐야? 울림소리로 끝난다. 울림소리가 하는 건 뭐야? 모음 또는 비읍, 그지? 리을, 리얼, 미음 같은 이런 어떤 자음들이, 그지? 왔을 때, 그리고 뒤에 안 울리는 예사소리, 그러니까 이 울림소리, 리얼, 미음, 요 네 개를 제외한 나머지 자음들이 뒤에 왔을 때, 이해되겠습니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자음 중에서 니은, 미음이 오고 뒤에 이 니은, 미음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자음들이 뒤에 이어졌을 때 그 두 개가 결합하면서 중간에 뭔가 사이소리가 끼어드는 거야. 사이소리가 끼어들어서 어떻게 되냐면은 뒤에 있는 이 예사소리가, 그지? 예사소리가 대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시냇물 할 때 네, 여기다가 가가 결합합니다. 가가 결합해서 우리가 내가가 되죠, 그지? 내가 발음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대수로 발음이 됩니다. 앞말이 지금 에로 끝났죠. 모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기역으로 시작합니다. 안 울린 예사소리단 말이야. 그래서 울림소리 모음과 그 다음에 안 울린 예사소리 기역이 합쳐지면서 내가, 그러니까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어떤 변두리, 그지? 그러니까 합성명사죠. 이렇게 합성명사가 만들어지면서 중간에 아무 이유가 없이 뒤에 기역 소리가 뭐야? 된소리로, 그지? 내가 하면서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이 된단 말이야. 우리 저번에 교체 현상 중에서 된소리 대기가 있었죠. 그 된소리 대기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몇 가지 있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내와 가가 결합하면서 이렇게 된소리로 내가 이렇게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 대기의 그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된소리로 소리 나느냐? 된소리 대기가 아닌 거죠. 교체 현상이 아니단 말이야. 그지? 기억이 원래 있었던 이 기억이 쌍기억이 이렇게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개가 결합하면서 중간에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소리가 끼어들어서 이 기억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된소리 대기가 아니고 이게 바로 이 사이에 어떤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사이 소리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기억이 쌍기억으로 된소리로 지금 발음되는 거다. 그래서 사이 소리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뭐냐면, 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그지?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 이어지는 소리가 미음이나 니음이 뒤에 이어질 때, 앞말이 모음이고, 뒤에 이어지는 소리가 미음이나 니음이 이어질 때,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지면서 그 사이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니은 소리가 증가되는 것. 요게 사이소리 현상 중에 요 두 번째 내용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기, 그지? 니은 증가의 두 번째, 여기에 해당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예를 들어보면은, 산골, 이런 말. 산과 골짜기를 뜻하는 골. 이 두 가지가 합쳐진다. 자, 산도 명사, 그 다음에 골도 명사, 두 개의 어근이 합쳐져서 산골 하면은 합성 명사가 되죠. 그지? 그러니까 요 조건이 됩니다. 그지? 근데, 그러고 받침이, 앞말의 받침이 지금 니은, 죄송합니다. 산골의 예시는 지금 요 두 번째 예시가 아니고 아까 앞에 요 예시가 되겠네요. 그지? 자,
잠깐 쌤이 조금 혼란이 있었는데, 자, 산과 골 합쳐졌다. 밑에 받침이 니은이다. 아까 울림 소리, 그지? 니은 중에서 니은이 왔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소리가 기역이다. 발음을 해보니까 산, 골 이렇게 됩니다. 그지? 뒤에 기역이 된소리가 나더란 말이야. 저번에 우리 그 교체 현상 중에서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에 아침에 니은 뒤에 지금 어떤 자음이 왔을 때 이 자음이 대소리가 되는 경우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우는 이게 명사가 아니고, 그지? 어간일 때, 그지? 어간의 받침이 니은일 때 뒤에 기역이 왔을 때 대소리가 되는 거. 그게 교체 현상 중에 된소리 대기가 적용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 산은 어간이 아니고 명사입니다. 그지? 그래서 명사인 받침에 니은과 뒤에 기역이 왔는데 이 기역이 이렇게 꼴로 된소리로 발음돼야 되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지? 된소리 대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조건이 아닌데도 지금 이 기역이 싼 기역으로, 그지?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 그러면 그 말은 이 두 가지가 산과 골이 합쳐지면서 그 사이에 어떤 사이소리가 지금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이소리가 끼어들어가지고 기역이 지금 된소리로 지금 발음되는 겁니다. 이 경우다 이겁니다. 근데 아까 내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사이시옷을 적어줬죠. 그지? 사이시옷을 적어줬었는데 여기는 왜 시옷이 없냐면 밑에 산에 받침 니은이 있기 때문에 시옷을 적어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 적는 겁니다. 표기는 하지 않았지만 산골이 합쳐지면서 중간에 어떤 사이소리가 지금 있다는 거죠. 존재한다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시옷을 적어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 적는 겁니다. 산골. 그 다음에 얘를 좀 지울게요. 여기 이제 두 번째에 해당되는 예가 어떤 예가 있냐면 이런 게 있겠죠. 후, 그지? 뒤를 뜻하는 후 여기다가 날이 합쳐집니다. 뭐 하루 날, 그지? 날날 할 때 후와 날이 합쳐져서 우리가 이렇게 줬죠, 그지? 시옷 적어서 훗날 이렇게 되는데 발음은 어떻게 되냐면은 훗날 이렇게 됩니다. 훗날. 그래요. 뒤를 뜻하는 후 이것도 어근이고 그 다음에 날도 어근이죠. 그러니까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훗날 합성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앞말이 뭐로 끝났어? 모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첫 소리가 니은이죠. 니은이 왔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중간에 사이 소리가 생겼는데, 그지? 사이소리가 끼어 들어갔는데 이 사이소리가 뭘로 발음되는 거다? 니은으로 발음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후날이 아니라 훗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간에 사이소리가 끼어 들었다, 이제 사이소리가 생겨났다는 것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옷을 적어주는 겁니다. 왜? 밑에 받침이 없으니까, 그지? 시옷을 적어줄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옷을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 모음이나 아니면 반모음이로 시작할 때, 그지?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뒤에 이어질 때,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서 중간에 니은이 두 개, 니은음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더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예사롭다 할 때, 그지? 평범하다, 일상적이다 했을 때 예사, 여기다가 일이 합쳐집니다. 자, 예사도 어근이고, 일도 어근이죠. 그래서 어근과 어근 합쳐서 예산일, 그러니까 합성명사입니다. 그지? 합성명사.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소리가 역시 모음입니다. 모음이나 반모음 중에서 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서, 두 개를 합쳐서 합성을 시키니까 어떻게 되냐면 발음이 산일. 거기는 이렇게 적고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산일 이렇게 되죠. 그지? 니은이 몇 개 생겼어? 두 개가 생겼다. 그지? 산일. 그래서 니은이 두 개 이렇게 덧나는 현상. 이것도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첨가 현상 중에 이언음 증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언음 증가는 합성어나 파생어가 만들어질 때 이언음 증가가 적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 명사가 만들어질 때만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되고요. 미언음 증가 같은 경우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뒤에 이어질 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중간에 없었던, 그지? 미연이 첨가되는 거. 이게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미연이나 미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이어질 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그 중간에 새로운 뭔가 없었던 사이 소리가 중간에 첨가되는데, 이 사이 소리를 어떻게 미연으로 발음되는 거.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사이 소리 현상은 합성 명사가 만들어지는 경우에 사이 소리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앞말이 울림 소리고, 모음이나 미음 중에 한 개가 오고, 그 뒤에 이 미음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자음들이 왔을 때 이 뒤에 나오는 이 예사 소리가 대소리로 발음된다 이 말이야. 대소리가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닌데 대소리로 발음되는 거니까 이 사이에 뭔가 새로운 소리가, 그지? 사이 소리가 중간에 끼어들었다는 거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 소리를 시옷으로 표시를 해준다. 됐죠? 그럼 두 번째는 모음 뒤에 미음이나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떤 형태소가 뒤에 이어질 때 이 두 개가 결합하면서 합성되면서 중간에 니은음이 새롭게 빛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 모음이나 반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결합을 할 때 그 사이에 니은 두 개가 빛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아까 여기서 영상이 중간에 녹화가 되다가 중간에 잘려가지고 마지막 끝부분이 녹화가 잘 안 됐네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아까 이 사이소리 현상에서 첫 번째 경우, 그지? 울림소리와 안울림 예사소리가 이렇게 결합할 때 뒤에 이어지는 이 안울림 예사소리가 대소리로 발음된다 했을 때 발음을 아까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예를 들었었죠, 그지? 내와 가가 합쳐져서 뒤에 나오는 이 기억이 대소리로 발음돼서 내가 이렇게 발음된다. 그러고 사이소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시옷을 받침으로 이렇게 시옷을 찍어준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자, 이렇게 그냥 시옷이 없는 어떤 상태에서 발음되는 그대로 내가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시옷이 지금 표기된 어떤 상태에서 시옷을 이제 대표음 디귿으로 바꾸고, 그지?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기억이 대소리로 발음된다 해서 내가 받침을 디귿을 찍어주는, 그지? 디귿을 발음을 하는 이 발음도 허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발음이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국어의 음변동, 자, 첨가 현상까지 이제 설명을 끝냈는데, 그 앞에서 배웠던 음변문 네 가지, 교체 현상, 그다음에 탈락 현상, 축약 현상, 그다음에 첨가 현상 네 가지 내용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각각의 이 네 가지 음변동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차근차근히 한 개씩 이렇게 잘 이렇게 학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법은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지? 조금 힘들더라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어떤 원리나 어떤 개념이 이렇게 몸에 익을 것이고, 굳이 막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니까, 첫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는 것 있죠, 그지? 문법을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시라 하는 거. 기본적인 어떤 원리와, 그지? 개념만 확실하게 이렇게 잡고 가면은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기본 원리, 그다음에 법칙, 그지? 이런 것들의 그 실제 어떤 상황을, 그지? 사례를 이렇게 맞춰보는 겁니다. 적용시켜 보면 다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지? 계속 이렇게 익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